변호사님, 유언장이 있으면 무조건 효력이 인정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항상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유언이 유효하려면 우선적으로 법에서 정한 형식 요건을 충족해야 되면 물론이고, 유언장 작성 당시에 유언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유언장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사례가 많나요? 네, 의외로 그런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법정 형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가지고 무효가 되는 경우인데요. 예외적으로 유언자의 유언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무효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두 딸 중에 첫째였던 의뢰인은 어머니의 장례를 마친 직후에 동생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증명의 내용은 전 재산을 동생에게만 유증한다는 공증된 유언장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의뢰인 입장에서는 동생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이면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겠네요.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님이 투병 중이셔가지고 부모님과 합가하면서까지 간병도 도맡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치료 문제를 두고서는 아버지와 갈등이 좀 생겼고, 결국 아버지와 다툼이 크게 발생을 해서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로 의뢰인은 부모님과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어머니가 어느 병원에 계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유언장이 정말 어머니 뜻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이면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공증을 받았으니까 확실한 유언장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공증은 말 그대로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유언의 실질적인 효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자가 유언 당시 의사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유언했는지가 결국 핵심 쟁점인데요. 특히 고령이거나 중대 질환을 앓고 있었다면 이 부분을 조금 엄격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럼 법정에서는 그걸 어떻게 입증하신 건가요? 결국 이제 유언 능력을 다투는 핵심은 유언 당시에 피상속인에게 의사 능력, 즉 자신의 판단으로 유언 내용을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의뢰인도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뵀을 때 말씀조차도 좀 어려운 상태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유언장 작성일을 중심으로 병원의 진료 기록 전체를 확보하고, 그 진료 기록이라든지 이런 건강보험공단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시점에서 어머니가 의사소통이 좀 어려운 상태였고, 의료적인 처치나 투약한 약물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재판부에 강하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사건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재판부는 이제 유언 당시에 피상속인이 자유로운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이렇게 보았고요. 결국 해당 유언장은 무효로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의 상속 회복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건가요? 상속인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생각보다는 참 많습니다.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따를 게 아니라 유언장이 작성된 경위, 그리고 피상속인의 유언 당시 상태, 그리고 내용의 형평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요. 특히 피상속인이 고령이거나 중병을 앓았던 경우에는 가족 중 일부가 유언 작성에 과도하게 개입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언장이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